21세기 헬스케어 3.0 시대의 건강의 가장 기본인 대장 건강의 필수적인 식이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삽니다. 자, 흔히들 현대인들이 겪는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나 배변 고민과 변비가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배변 시에 과다한 힘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탈이 자주 나거나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는 증상들도 호소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불편한 배수이거나 가스가 잘 차거나 더부룩하고 변에 심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게 하루하루가 무겁고 내 몸이 지쳐있는 상태, 또는 이유 없는 만성 피로나 두통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 다음에 거칠고 탁해지는 피부의 변화, 또는 언제부터인가 기억력이나 건망증, 집중력이 저하되는 경우, 또는 어느 순간부터 피부에 알러지가 발생되는 경우, 누구나 흔히 겪는 증상이겠죠. 이런 증상들의 원인을 알아보며 바로 대장이 달려 있습니다. 즉 대장 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겠죠. 첫 번째로는 대장의 운동력이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배변 활동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 장내에 찌꺼기들이, 즉 독소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현대인들한테 바로 질병의 근본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며, 심지어는 노화의 주범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강한 배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강한 배변은 단순하게 우리 신체의 생리적인 찌꺼기를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신체 전반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생리적인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체 균형입니다. 질병의 근본 원인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질병의 뿌리는 바로 장내에서 발생한 독소입니다. 이것을 보고 장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명한 러시아의 노벨상 수상자인 메치니코프 박사는 바로 사람의 몸은 몸 내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독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자가 중독설을 발표한 이후에 바로 정장설을 발표를 했는데, 즉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려면 장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독이란 바로 뭐냐? 섭취하는 음식이 장 내에서 유익한 쪽이 아닌 유해한 독성으로 발생, 즉 장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먹은 음식이 장내 환경에 의해서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뿌리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현대인들이 흔한 모든 질환의 근본은 식원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질환의 시작은 장에서 시작이 됐으며, 모든 질환의 뿌리는 내가 섭취하는 음식에 달려있다. 바로 식원병이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장독이, 장내에서 발생한 독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독이 발생이 됩니다. 장내에서 음식물 찌꺼기들이 부패가 됩니다.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또는 인돌이나 스카돌, 그 다음에 유해균들이 발생되는 이 장독이 바로 혈액으로 유입이 돼서 혈독이 발생이 됩니다. 혈액이 굉장히 탁해지겠죠. 그런데 이 혈액에 생긴 독들이 가만 머무르지 않고 바로 간장, 두뇌, 신장, 그다음에 피부, 그다음에 눈이나 그다음에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니, 즉 세포뿐만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지요.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장 내에서 발생한 독이 바로 소장으로 역류가 됩니다. 그럼 이 독성 물질들이 소장에 역류가 되면 소장 내 좋은 유익균들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영양의 흡수와 합성, 생성의 저하를 막음으로써 인체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일매일 상쾌하고 즐거운 하루의 시작을 위해서 말 그대로 대장,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에서 뭔가를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다이어트리 파이버라고 합니다. 6대 영양소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팽창해서 장벽을 자극을 함으로써 연동 운동뿐만 아니라 변의 양을 증가시켜서 원활한 배변, 심지어는 변비를 예방뿐만 아니라 개선하는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로는 장내에서 발생된 독성을 흡수하거나 숙변을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정장작용. 세 번째로는 장내 좋은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걸 보고 프리바이오틱스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으로써 바로 장내 균층, 즉 장내 좋은 균들의 균형을 맞춰주고, 네 번째로는 혈중 당을 조절해서 바로 당뇨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부여함으로써 바로 자연스러운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는 다이어트 기능까지 겸할 뿐만 아니라 감집살 흡착해서 체어로 배출함으로써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서 바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다이어트리 파이버 식이섬유의 기능이겠죠. 자, 그러면 바로 대장 건강을 위해서 최적의 영양소가 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 건강은 원활한 배변 활동 또는 정장, 장내 찌꺼기를 배출하는 장해독이 있겠죠. 과연 최적의 활성될 수 있는 영양소가 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바로 첫 번째가 다이어트리 파이버 식이섬유입니다. 차전자피나 다시마, 치커리 같은 게 있고 각종 과일이나 곡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장의 연동 운동뿐만 아니라 원활한 배변을 통해서 숙변을 밖으로 배출하는 제거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완전 영양이라고 하는 미강을 발효시킨 발효비강은 우리 장내에서 완전 대사를 유도함으로써 대사부산물, 찌꺼기 생성을 예방해서 장을 건강하는 데 도움이 줄 뿐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종이라고 하는 혼합 유산균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의 좋은 균형을 맞춰주고, 마지막으로 프락토 올리고당이라고 해서 장내 좋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서 유익균의 증식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 네 가지가 대장 건강을 위해서 최적의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좋은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방법에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식이섬유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에 섞이지 않은 불용성 식이섬유와 물과 혼합이 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 각자의 기능이 틀립니다. 이런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해 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대장의 운동을, 대장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이런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에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에 심지어는 발효비강까지 해주게 되면 대장 건강에 가장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효과적인 그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전에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성인 기준 1일 식이섬유의 권장 섭취량이 25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 실정은 10g 이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부족으로 인해서 장애 문제, 이로써 각종 흔한 증상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식이섬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내가 섭취하는 음식, 즉 좋은 음식도 될 수 있고요, 영양의 균형이 좋지 않은 이런 나쁜 음식이라고 뿐만 아니라 각종 식품 첨가물 같은 이런 내가 섭취하는 음식이 내 몸에 유익한 쪽으로 발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쁜 쪽인 독소로 발휘할 것인가는 음식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장의 환경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장내 환경의 기준은 원활한 배변 활동뿐만 아니라 깨끗한 장의 형태인 정장,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의 균층이 잘 맞는 게 이 세 가지가 장의 환경에 달려 있는데, 이러한 장내 환경에 달려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장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즉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각종 발효비강, 프로바이오틱스, 프락토 올리고당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장내 건강한 원활한 배변, 상쾌한 쾌변, 건강한 외변을 통해서 건강의 근본을 유지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전신 건강까지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건강한 하루하루의 시작 또는 즐겁고 상쾌한 하루하루를 위해서 반드시 이런 식이섬유 섭취가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헬스케어 파트 중에 대장 건강의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다이어트리 파이버 식이섬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